푸른밤 종현입니다. 우리의 본능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 휴대전화 어플 중에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는 어플이 있는데요.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의 날씨를 자꾸 찾아보게 될 때라고 하죠. 한 조사에 따르면요, 여행사에 문의 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바로 이맘때, 봄의 초입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느끼는 날씨가 좋으니까 어느 나라, 어느 곳으로 떠나도 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다는 거죠. 봄이니까요. 봄이 와서, 봄이라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이 계절만을 위한 계획들 세워두셨나요? 3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Everyone had said that I might go, 'cause my red suitcase and my Ray-Bans weren't quite so. I bear the heavy wind and rain that falls. I'll never come back again, 'cause you know how I laugh when winter shows her hand. For that picture frame is the saddest thing you'll see, but it bought me time and a place that love could be. And since I'm going now, please rearrange, 'cause I'd like to think that things have changed. I don't believe you'll be open anymore. If you want to see a world outside your window, a world outside your window isn't free. Oh, and tell me if you want to catch that feeling of redemption, that feeling of redemption. Don't do much for me. Everyone was hoping you would stay a while to tell us about that great land in the south. And you'll see that man, now ain't he under offer? Well, I tell you, child, you go wash out your mouth. So tell me if you want to see a world outside your window, a world outside your window isn't free. Oh, and tell me if you want to catch that feeling of redemption, that feeling of redemption. Don't do much for me. Now what can you say? I'm hiding in the belfry. How can you say I wanna catch time? How can you say you know anything about me? Because I knew about you, but I don't care about you.
has come to see. Well, some things have to die. Flowers out for this graphic horse, but they all pass me by. But the age is not a funny game. It don't give such a buzz. When I winced with ignorance, I had to kiss this dust. So tell me if you want to see a world outside your window. A world outside your window isn't free. Oh, and tell me if you want to catch that feeling of redemption. That feeling of redemption don't do much for me. (3월 22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타니타 티카람의 월드 아웃사이드 윈도우였습니다. 그래요.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오프닝에 함께 나눴는데요. 봄이라서 날씨가 되게 좋으니까 이래저래 여행에 대한 계획들도 많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글쎄요, 여행을 계획해 본 적 없는 저로서는 예. 물론 날씨에 관련되어 있는 건 조금 예민하게 체크를 하는 편이긴 해요. 해외 나갈 때나 뭐 일 때문에 넘어가거나 하면 항상 그쪽이 날씨가 어떤지, 온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좀 습도에 되게 예민해서 습도는 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하는데, 전 건조한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차라리 습한 게 좋은 편이어서. 이런 것도 되게 좀 반대되려나요? 다른 사람들과? 전 습한 게 차라리 좋거든요. 건조하면 너무 힘들어서 이래저래 목소리도 그렇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도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떠나는 계획을 세우거나 떠나기 앞서서 이런 날씨 체크를 하는 것들은 뭐 공통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봄이 가기 전에 세워두어야 할 어떤 계획들, 여러분들은 뭘 꼽아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봄이 전 봄, 여름이 가기 전에는 그래도 할 것들이 조금은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 하고, 예,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합니다. 아름답게 그것들을 완성시켜서 마무리를 해야 해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투어도 있고 뭐 그 외 여러 가지 음악 작업들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힘내서 한번 달려보고 휴식을 좀 취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요. 수요일입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열리는 날이죠. 백영옥 작가님 그리고 가수 이지영 씨 두 분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역시 제 노래입니다. 예. 제 노래 중에 2시 34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예. 푸른밤 끝나고 이제 친구들과 만나게 되는 시간을 좀 위트 있게 표현을 했었던 건데, 2시 34분에 만난 적도 있고 그것보다 늦은 적이 훨씬 많긴 합니다만, 예,
앞뒤에 제가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일상적인 소리들도 들어가 있고 좀 애착이 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학창시절 친구들과 성인이 된 이후에 다시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을 좀 공유한 적 있는 사람이라면 들으면서 친구들 생각이 문득 떠오르고, 그리고 단체 채팅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글을 올리기에 딱 좋은 마음을 만들어주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들끼리도 이 노래 들으면서 같이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기도 했었고, 이 곡을 같이 쓴 친구가 또 저의 중학교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저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자, 그러면 종현의 2시 34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다니까. 그래, 애들 많이 취했어? 아니 2시에 끊는데 어떡하라고. 좀 있으면 도착해. 알았어.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정신 차려봐, 우리 다 모일 기회가 없잖아. 얘기 좀 들어봐, 그땐 이유 없이 다 웃겼잖아. 난 바빠서 또 달라서 핑계대며 많이 소홀했는데, 이제 보니 같이 있으면 그저 애들이구나. 생각도 못하게 바빠 지쳤을 텐데 다들 그때처럼 투덜거려도 다 나왔구나. 하고 지내 또 어떻게 지내 한문은 이따가 묻고, 지금은 옛날 얘기나 해줘. 그게 언제야. 얘기도 해 만날 때마다 해. 듣고 한바탕 떠오고 술잔을 채우고 들어자. 언제든 오케이. 조금씩 올라오네 지기. 괜찮아 오케이. 조금씩 기억나네 지기. 어렸던 때 아무것도 몰랐던 때, 너와 나 함께 할 때, 그때 기억나네 오늘. 야야 너무 다르지만 차 넘쳐 흐른다. 좋다고 넘기다 어느겨 못한다. 이것도 몇 년이 지나면 다 추억이 될 텐데, 이 까닭코레 지워지면 어째. 못 버티면 말해 쿨하게. 집에 갈 때 말해 콜하게. 아니 남자 잡긴 또 처음이네. 아직 집에 가지마, 우릴 기다리잖아. 태양로 출석 가득한 대면거리 앞, 탐 넘어 들어갔던 놀이터 학교 옥상. 어디부터 갈까, 어때 투어할까, 낙산부터 쭉 걸터 야경 구경할까. 거린 똑같은데 향은 다 바뀌었네. 우린 똑같은데 세상 다 바뀌었네. 장소가 어디든 담수가 멈추질 않고 실수가 새어나와. 현실은 참 잊어버렸다. 오케이. 조금씩 올라오네 지기. 괜찮아 오케이. 조금씩 기억나네 지기. 어렸던 때 아무것도 몰랐던 때, 너와 나 함께 할 때, 그때 기억나네 오늘. 엄청 오글오글거리지만 그게 다 우리 추억이잖아. 생각하면 참 바보 같지만 그게 다 우리 추억이잖아. 엄청 오글오글거리지만 그게 다 우리 추억이잖아. 생각하면 참 바보 같지만 그게 다 우리 추억이잖아. Hey. 네, 2시 34분 듣고 왔습니다. 234라고 저는 불러요. 네, 234 듣고 오셨어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전 이 노래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이 친구들과 나오는 담소 내용, 그 술자리에서 담소 나누는 이야기 그 소리를 녹음을 하려고 몰래 녹음기를 들고 가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몰래 테이블 밑에서 녹음기를 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네, 되게 그래서 중간중간 편집을 많이 하면서 덧붙여가지고 왜냐면 음원을 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패한 것들이 거의 외설적인 농담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편집을 해내고 어떻게 또 알아듣기 힘든 부분들만 이렇게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을 골랐고요. 그만큼 또 편집해주시는 엔지니어 분도 이거 이 노래 진짜 웃기다 재밌다고 자기도 친구들 생각난다고 해줬던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좀 문득문득 나네요. 자, 사연 좀 더 볼까요? 9968님 안녕하세요. 고2 청취자 문민주라고 합니다. 항상 푸른밤에 사연을 보내면 안 읽히지만 오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사연을 보내요. 오늘 학교에서 1학년 동아리 면접이 있었어요. 저는 면접관이었고요. 1학년들을 보니까 열정과 의욕이 넘치고 파릇파릇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한텐 그런 열정과 의욕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불과 1년도 아니 몇 달 전인데도 말이죠. 쫑디가 저에게 다시 열정을 불어넣어 주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스스로 돌아봤을 때 예전만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봤을 때 와 정말 푸릇푸릇하구나. 저 친구는 진짜 불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이라는 건 기분이랑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컨디션이 맞아 떨어진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 365일 열정적인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기는 힘들고 누군가는 참 침체돼 있다가도 올라갔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본인만의 어떤 바이오그래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의 기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나의 열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가 다시 좀 불태우는 시기도 다가오는 거니까 너무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왜 나는 저들처럼 열정적이지 못할까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인데도 이러면서 자책하고 책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날도 있는 것이고 그런 날이 지나면 또 열정적인 순간들이 다가오는 거니까 어서 그날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엄지수님 쫑디 저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친구랑 헬스장 건물 밑에 있는 무한 리필 고깃집에서 신나게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맛있게 먹었으니까요. 흑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먹은 만큼 열심히 또 움직인 거고 움직인 만큼 또 열심히 먹는 거니까 이건 전 좋다고 봅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요. 저는 사실 다이어트라고 말하는 경우보다는 체력 관리 혹은 이제 체중 관리를 좀 비롯한 어떤 근육량과 지방량의 어떤 체지방량의 비율 조절 이런 게 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체중이 무조건 숫자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체중은 늘어났지만 보기에는 더 이제 뭔가 건강해 보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움직인 만큼 먹어주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너무 짠 것만 드시지 마세요. 짠 게 제일 안 좋아요. 1815님 저는 차 타는 걸 좋아하는데요. 요즘 학원 가느라 1시간 동안 버스를 타서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들은 힘들지 않냐고 귀찮지 않냐고 하는데 해방되는 기분? 운전은 못하지만 드라이브하는 기분이랄까요? 쫑디도 차 타는 거 좋아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직업상 이제 차 탈 일이 되게 많아서 그냥 차 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차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또 움직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멀미라든지 등등등이 많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저는 음악 듣는 거
정도를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의 활동은 대부분 좀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시끄럽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 사실 멀미가 좀 많이 나고 해서 대부분 비행기라든지 뭐 그래도 기차 정도는 좀 가능한데 차에서는 뭘 하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악 듣는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 혹은 휴식의 공간이 찬 것 같습니다. 저는 비교하자면 운전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타는 것보다. 1435님. 지금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와서 푸른밤을 들으며 늦은 저녁을 먹고 있어요. 텅 빈 식탁 앞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고 있지만 푸른밤 덕분에 누군가와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기분이 들어서 좋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되게 늦은 시간에 드시네요. 지금 12시가 훌쩍 넘었는데 그래요. 맛있게 드시고 늦은 저녁이지만 하루의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건강하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걱정이네요. 사실 이 시간에 먹으면 잠드는 시간이 좀 늦춰지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좀 소화가 되기 전에 잠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소화가 다 되고 자면 그래도 조금 위장에 무리가 덜 갈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소화 다 시키고 자자니 너무 늦은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관리 잘 하시면서 컨디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를 들을까 하는데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3주년 기념 앨범 가운데 들어있는 곡입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미국의 팝스타 오마리언이 리더로 활동했었던 R&B 힙합 그룹 B2K라는 팀이 있습니다. 2002년에 발표한 곡 Girlfriend라는 곡인데요. 듣고 오시죠. Got everything I want in my life except a girlfriend. Just copped a Bentley and it's parked in my garage. A 2 o'clock appointment for my massage. And everywhere we go, they know just who we are. There they go, it's them ghetto superstars. The latest throwback in the ones on my feet. Get out the Benz and then I'm off up in the G. Taking flicks with chicks that look like Alicia Keys. All of that, I'm still missing one thing. Hey. Everything I wanted. Yeah. And everything that I call. Would you be mine? Hey. We hit the mall and buy a ball of Nike suits. I'm being pampered while I'm chilling by the pool. From the show to the limo to the club, hands in the air, showing nothing but some love. Got plenty clothes, plenty ice, plenty cash. I'm pretty swole, pretty abs, plenty. I got every single thing that I need, except for a main squeeze. I need a girlfriend. Girlfriend. I need a girlfriend. I need a girlfriend. Would you be my girlfriend? Yeah. Check 1, 2. Alright, we got B2K up in this bitch. Tell me who's gonna be my girl. And we need all the ladies out there looking for a nice fella to get up out your seat. Come on, put your hands up, y'all. Put your hands up. Yeah, who's gonna be that ride or die chick for me tonight? Yeah, I need a number one. I need a thick with big hips, that's just my motivation. No more game preparation, this is pimperation. She must be ready and steady for a grown man session. I'm talking willing to learn a little fizz lesson. Now she planning it again and now we arguing. Talking girl talk lesson, telling all her friends. But I seen this new chick tonight and I'ma make her my girlfriend. My girlfriend. I need a girlfriend. Girlfriend. Someone for me. That is all I need in my life. Oh, I need someone to call my own, spend some money on.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애인과 다퉜을 때 가장 화나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나 피곤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피곤해도 얘기해야만 하는 연애, 그리고 사랑하는 이야기들. 백효옥 작가님 그리고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You will see that I was right. Say you love me.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 아니 1000번의 이별 위기도 극복해내실 것 같은 두 분입니다. 백효옥 작가님, 이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엄청난 1000번. 어떻게 1000번을 극복을 합니까? 1000번 극복. 이야. 아니, 이 멘트를 매번 쓰는 작가님들은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뭐라고 써야 되나? 예. 엄청난. 네. 근데 매번 그 원고 보면은 저희에 대한 백 작가님하고 저희에 대한 소개가 네. 항상 너무 참신, 제 생각에 그래요, 참신하죠. 너무 참신해서 네네. 이게 매일 이렇게 매주 이렇게 안 나오는데 네. 뭔가 애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만큼 또 두 분의 어떠한 그 코멘터리가 너무 좋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그 코멘트를 들으면 또 이분들은 또 이러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또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덕분이죠. 예, 대단합니다. 참 분이지. 이야, 대단하네요. 이야, 훈훈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분과 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곧 다음 주면 예. 이 시간도 마지막입니다. 너무 그러네요. 아쉽죠. 아니야. 현실 부정, 여러분 아니야. 현실 부정을 보고 계시죠. 그건 아니야. 다음 주에 이제 또 마지막 예. 시간이 될 텐데 예.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드리고 푸른밤 이제 매일매일 하는 방송이니까 그래도 꽤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간까지 네.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푸른밤 사실 이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좀 많은 시간 또 함께했기 때문에 네. 참 정이 많이 쌓였고 이 코너 말고도 다른 코너도 함께 하신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랑을 다루는 코너긴 했죠. 그래도 네네. 예.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그래요. 그때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러니까 푸른밤의 색깔을 좀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쵸. 그렇다고 뭐 해도 과언은 아니죠. 아니 정말 대단해요. 아니, 색깔 세워주시면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냥 예. 거의 되게 뭐랄까 어떤 해맑은 분이세요. 예, 저 추진력으로 열심히 사용하시는 했고요. 예. 네. 종현 씨랑 처음에는 그러니까 첫인상이 저는 그냥 아이돌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네. 그냥 차가워 보였어요. 좀 또 마르기도 했고 네네네네. 네. 직접 보면 TV랑 다르게 또 막 뼈 같은 데도 더 얇아 보이고 막 그래서 이렇게 차가워 보이지 했는데 네. 좀 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한 일주일 정도 이런 사람이구나 느낀 다음부터는 정말 내 이야기를 일주일 만에. 한번 해보고 네. 제 이야기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느낀 다음부터 지금까지 불편했던 적이 몇 번 없었어요. 이긴 있었다. 그럼요, 있죠. 이긴 있죠. 그럼요. 사람인데. 솔직히 불편했던 거는 제가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네. 정말 바빴을 때 있었어요. 예. 너무 피곤해서 이 사람 이러다가 이거 쓰러지면 어떡하지? 특히 시기법하고 말. 근데 난 되게 더 재밌게 하고 싶은데 네. 너무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게 지금- 불편했던 거예요. 지금 신나게 아드레날린 분비하면 이 사람 혹시 지금 응급실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떠들다가 난 더 웃길 수 있는데 이 이상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조금 조절해야겠다. 그게 불편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그럼요. 방송 역시 베테랑이십니다. 이지영 짱짱. 백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이제 우리 함께 연애 네. 코너를 한 지 꽤 됐잖아요. 시간이 거의 많이 1년 가까이 됐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 또 백 작가님도 여러 가지
또 네. 일을 계속 해 오셨고 네. 또 그 사연들을 또 푸른밤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즐겁고 좋았었는데요. 네. 저는 라디오 이렇게 고정으로 게스트한 게 처음이에요. 아, 예. 그리고 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라디오 키즈. 저 때는 라디오를 정말 많이 들었고요. 네네. 뭐 MBC와 관련된 추억이 정말 많죠.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옛날에 정우님의 영화 음악 뭐 이런 거 네네네네네.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뭐 이런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나와서 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설 쓰기를 어떤 것에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소설을 쓴다라는 게 사실 이게 또 러브이기도 하고 연애에 관련된 코너이기도 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한 번 사귀었다 헤어진 사람을 네. 다시 사랑하는 일과 되게 비슷해요. 소설 쓰기라는 게. 그래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라디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일은 왠지 한 번 헤어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더 많이 사랑하는 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자유로를 달려서 여기 스튜디오까지 오는 길이 한 번도 이렇게 스트레스처럼 느껴진 적이 없어서요. 저는 참 좋았고 지영 씨랑 종현 씨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죠. 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긴장도 됐었고 이렇게 섭외라는 게 올 때마다 사실 막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미루기도 했었는데 처음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두 분이 잘 맞춰주셔서 그래서 네네네. 저도 되게 재밌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연애 사연 쭉 얘기하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직 시간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지금 막방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이 아니에요? 네. 그래 오늘 아니에요. 오늘 다음 주에도 아니야. 오셔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연애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나를 화나게 하는 말. 나 피곤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좀 생각 정리하고 다시 얘기하자. 이게 너무너무 싫다. 41%나 선택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전 정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얘기를 하면은 뭔가 스파크가 더 튀고 건초에 불을 끼얹는 것처럼 화르륵 문제가 안 될 것들도 더 큰 문제가 될까 봐 나 잠시만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몇 분 후에 좀 연락을 하거나 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시간을 스스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당장 풀어야 될 것들도 분명 있지만 부딪혔을 때 정말 부싯돌처럼 불이 튀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아마 그 말 자체라기보다 41%라니. 그 말을 전달할 때의 어투나 어감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내가 너무 시간이 필요하고 내 눈 좀 봐봐. 나 여기 다크서클이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 나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한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하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화가 안 날 텐데 네네. 뭐 이를테면 좀 짜증스럽게. 아, 피곤해 나 지금. 너 왜 또 그러니? 이런 어떤 걸 담아서 이렇게 왜 얘기를 또 그래라는 하면 문장은 없어져야 돼요. 왜 또는 또 시작이니? 또 시작. 와. 네. 또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지워야 합니다. 예, 가장 큰 마찰을 일으키는. 이제 지금 하신 네. 이야기들은 누구나 다 한 번씩 몇 번씩 다 해봤을 법한 네네네네.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몸에서 반응이 오나 봐요. 아, 좀 거부감이 올라오시나요? 거부감이 불쾌하신가요? 지금 확 그냥 저런 뒷목이 지금 왜 또 그래? 뭐 혹은 왜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다 너. 그냥 넘어가지. 나 좀 피곤한데 너 때문에 더 힘들어. 뭐 이런 말들. 이 세상에서 제가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어보고 산 사람 같았고. 무슨 말이야? 왜 또 그래? 제가 좀 개선을 잘 안 하는 편인가. 결국은 해요. 개선을 좀. 이별 직전에 결국은 저는 개선을 하는데. 그럼 발전하는 거네요. 네, 다음 그렇죠, 사람은 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더라도 확 잘 안 바꾸고 간 보면서 바꾸나 봐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근데 저도 나도 그래요. 모르게. 쉽게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부딪히는 건 항상 똑같은 걸로 부딪히고 헤어진 사람들은 또 같은 이유로 헤어진 경우가 많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원래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 자, 뭐 애인과 말다툼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이유로는 빈정대는 말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백 작가님께서 태도.
빈정대는 말투가 39%. 그리고 감정이 없는 사과 31%. 아 내가 미안해. 그래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잘못 겁니다. 사과했잖아. 했지. 3번 얘기했다 나. 그러니까 결국 사과. 태도야 태도. 네. 사과를 받은 게 아니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 아 지하철이 막히는 거 어떡하라고. 19%. 배려 약점을 들추는 모습 7%. 너도 그랬잖아 예전에. 그렇죠. 너 옛날에 야 다 얘기해봐. 내가 모르는 척 지금 넘어가 주는데 너 그때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너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뭐 이런 순을 좀 나왔다고 합니다. 빈정대는 말투가 제일 높았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는 되려 약점을 들추는 모습이 가장 낮았습니다. 비교적. 근데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일으킨다면 100%죠. 이 모든 39%, 31%, 19%, 7%가 모여서 캡틴 플래닛처럼 아 근데 대부분은 무조건 예, 다툼을. 네 가지가 동시에 거의 그렇죠. 다 와요. 그렇죠. 네, 한꺼번에. 예. 예, 거의 뭐 밀물처럼 그냥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왠지 한 탄력 문장으로도 있게. 짧은 한 문장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만들어 볼까요? 네 개 다를. 자. 그래, 우선은 내가 잠깐. 네, 해보세요. 빈정거리는 말투는 말투잖아요. 예, 말투에서,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굳이 뭐 워딩 자체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미안하다고 했잖아. 네. 우리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왠지. 그렇죠. 근데 미안하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에서 시작을 하면 백 작가님이 바톤을 이어주세요. 어렵다. 지금 제가 좀 머리 좀 굴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 있어요. 해볼게요. 말도 안 되는 변명과 감정 없는 사과와 되려 약점을 들추는 모습 세 가지를 빈정되는 말투로 해보겠습니다. 예. 내가 지하철이 막혀서 그랬다고 사과했잖아. 너도 안 그랬냐? 대단하죠. 빙고 빙고. 이거. 야 이건 무조건 100% 싸움이에요. 이건 거의 뭐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죠. 아 이게 되는구나. 되죠. 저 가다 쓰는 사람이에요. 와. 상황만 주면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싸우면 절대 안 질 거예요.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면 싸움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입에 날개 달린 사람 막 상상되시나요? 예, 다다다다다 대포 쏘는 사람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어쨌든 이런 말들을 피하면 진짜 큰 싸움은 조금 줄일 수 있죠. 근데 정말 이런 말투와 이런 사과와 이런 변명과 이런 나의 약점을 들추는 사람과는 만나지 마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예. 그렇죠. 네. 항상 우리가 겪는 거죠. 아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를 하면서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들. 뭐 두 분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처한다라고 하면 본인만의 어떤 돌파구가 있나요? 돌파 방법들? 정말 뭐 많이 찾아오는 일들은 아닌데 네. 아주 가끔 찾아올 때가 있긴 하거든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쉽지 않죠. 예. 피할 수 없다. 정면 돌파다. 제가 감정 없는 사과를 좀 굉장히 잘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감정 없는 사과를 감정 있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다 들키더라고. 그죠. 네. 사과라는 건 상대방이 받아주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난 백 작가님 있으세요? 저는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호전적이세요? 호전적인 민족이십니까? 저는 여기까지라는 말을 되게 잘해요. 근데 그게 일종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애했을 때도 그렇고 꽤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요. 이제 정말 화가 나면 여기까지. 이러고 나서 그냥 휴전 일단. 서로의 사인이 네, 있는 거고. 그게 일단 사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해도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그렇죠. 네, 그럴 수 정말. 있죠. 예. 그러면 셔터를 내려요. 일단 저는. 오늘 왜냐면 장사 끝났습니다. 반응을 안 해요. 어떤 리액션도 안 하고. 뭐 같은 그러던지 의미네요. 말던지. 오늘 장사 끝났습니다. 오늘 대답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상대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더 격렬하게 반응을 했을 때 그게 더 이렇게 막 발화점이 막 정말 더 막 강렬해지는 사람도 있고 좀 반응을 안 해주면 좀 약간 다운이 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 반응을 안 하면 상대가 좀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에 맞춰서 조금씩 서로 변화하는 모습이 있다. 제가 원래 그런 맞춰가는 성격은 거였죠.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터득을 한 거죠. 음.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 했을 때는. 그래요. 그런 방법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더 러브 연애교실의 푸른밤 가족들의 연애 사연 받고 있잖아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네, 푸른밤 홈페이지 코너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해주세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폴킴의 사랑의 의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늦은 저녁 나누던 전화 매 시간 보내던 그 문자 수만큼 넌 사랑했니 넌 말해 내 사랑으론 부족하다고 향한 내 맘 그것만은 진심이었어 우리 사랑하는 법이 달라서 자꾸만 서로를 힘들게 했나 봐 가까워질수록 왜 더 멀어지는지 사랑해서 그런 거란 너에게 그건 사랑이 또 아니라고 결국 널 아프게 하고 나서야 미안해 라고 하는 나 지금 너무 힘이 든다고 매정하게 뱉은 상처의 말들까지 누나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그건 절대 사랑이 또 아니라고 결국 널 아프게 하고 나서야 또 후회하는데 사랑을 이유로 헤어지고 사랑에 아파 힘겨워하는 이런 사랑을 바란 건 아닌데 더 행복하지 않잖아 우린 사랑하는 법이 달라서 자꾸만 서로 더 힘들게 했나 봐 곁에 있는데도 왜 외로운 거니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더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그 사랑의 의미 나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도 같아 네, 폴킴의 사랑의 의미 듣고 왔습니다. 네. 바로 사연 만나볼까요? 서울에서 K님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한창 열정적이고 생기발랄한 열정의 20대가 지나가고 3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조금은 무뎌지고 영리해졌으니까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없던 저의 젊음은 저를 몹시 아프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란 건 참 생각처럼 되질 않네요. 저의 지난 사랑 중에서도 특히 아팠던 사람은 가장 설익었던 시절에 만난 그 사람이었어요. 강렬한 짝사랑에 빠져버린 전 주변 사람들 모두가 눈치챌 정도로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고 그만큼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지만 모르는 척했던 건지 둔했던 건지 그 사람은 저를 아끼는 친구로만 대했죠. 그때 그런 저에게 과 동기였던 친한 언니가 다가와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며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는 다 알면서 모르는 척, 상처 주면서 아닌 척. 지금 생각하면 유치할 정도로 잔인하게 선긋기를 하며 절 이용했고 결국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이 지나 그 사람이 겨우 저에게 왔어요. 각자 몇 번의 연애와 이별을 겪은 후라 더 성숙하고 더 여유롭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직도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언니의 미소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제 눈앞에서 그 친구와 손을 꼭 잡고 사귀게 됐다고 말하던 그 언니의 표정과 눈빛, 웃으며 축하해야만 했던 제 마음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요즘 좀처럼 먼저 손잡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과 걸을 때마다 그 잔인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이미 지난 일인데도 마치 지금 있는 일인 것처럼 마음이 뜨끔뜨끔 아파요. 10년을 기다려서 겨우 만난 사람인데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아픈 짝사랑을 했던 사람과 10년 만에 만나게 됐지만 좀처럼 좀 놓이지 않는 마음 때문에 걱정을 하는 사연자분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언니 있잖아요. 그 네네. 등장하는 언니가 알면 다 아는 좋아하는 걸 알면서 그랬나 봐요. 예. 참 못됐다. 잔인하죠. 근데 사람이 그 사람의 천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정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멋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연적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런 비슷한 경우가 제 첫사랑이었는데요. 저는 정말 친했던 친구한테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분을 되게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친구 자체가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의 어떤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또 좋아하게 될까봐 중간에서 말하자면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이후에 연애를 하는 게 극복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사람에 대해서 잘 믿음이 안 갔고 그리고 어떤 게 바뀌었었냐면 어떤 사람이랑 사귈 때 제가 먼저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는 죽어도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걸 100% 확신했을 때만 관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애초에 첫사랑 자체가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마음이 강했었고 그리고 고백했다가 사실은 거절당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용기를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20살 때. 그랬는데 그게 약간 반복돼서 연애의 일종의 패턴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제가 먼저 고백한 적은 없거든요. 상대방이 고백하고 마음을 열고 뭔가 그 상황상 그 사람의 상태를 제가 100% 확신했을 때에야 그래 그러면 사겨라고 얘기해서 사귀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마음이 되게 이해가 가요. 그래요. 예, 사랑의 트라우마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럼요. 그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렇고 뭐 백 작가님도 이지영 씨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10년을 기다린다는 게 좀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봐서 중간중간 그쵸 서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쵸 어떻게 보면 뭐 기다린 건 기다린 거라고 시간이 흐른 거죠. 그치. 흘렀다는 표현이 시간이 흘렀다는 그러니까. 표현이 정확하죠. 기다린 네. 굳이 10년 동안 그 사람만을 바라보며 예. 사랑을 키워나가고 간직하고 뭐 그랬- 노트북도 아니고 어떤 건 노트북을 안 봤습니다만 내용은 네. 알거든요. 네. 그 사람 30년 넘게 기다렸나요? 예, 그랬을 거예요. 예, 어쨌든 어찌 보면은 그 다른 사람으로 생각 지금 눈앞에 있는 10년 전 사랑했던 사람과 지금 사랑이 시작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얼굴 뭐 이름 혹은 나이 이런 거는 알고 있는 기억 그대로 팩트가 맞겠지만 10년이면은 세월 시절이 지나가는 또 세대가 그쵸. 바뀌는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으로 다시 이해하고 만나느냐 리셋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전 더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옛날에 좋아했던 기억으로 계속 대입을 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더 이상 득될 게 없고 계속 그 트라우마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네네. 더 많은 스트레스가 지금 한 5차, 6차, 10차까지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상상력인 것 같아요. 상상력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까닭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 때문이다. 근데 그 상상력이라는 게 좋은 쪽도 나쁜 쪽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나쁜 쪽이죠. 그렇죠. 그 둘이 만나서 뭘 했을까? 음. 그들이 여기에 갔었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둘 다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 경우가 사실은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한 번 헤어졌던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이런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거든요. 맞아요. 예. 예. 중간에 뭐 다른 네. 어떤 만남이 있었던 걸 네. 알게 되는 경우라든지. 그렇죠. 뭐 상대방이 약간 외도해서 헤어졌다 다시 또 만나게 되는 경우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 뭐 정신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트라우마 극복은 사실 유책 사유자, 유책 당사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누가 잘못했다고 막 딱히 얘기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 남자분이 잘못했다고 그렇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힘들 수가 있고 누군가한테 상처받고 뭔가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맥락 바꾸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너무 밉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슬프면 사실 슬픔이나 화남을 동력을 삼아서 좀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전환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사실 발레를 통해서 뭔가 극복을 했어요. 어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해방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해보지 않은 걸 한번 해보는 경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좀 몰랐던 나를 좀 발견하고 왜냐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난 왜 이러지 바보같이 어떻게 10년 전에도 그랬었는데 나 또 실패하는 거야 막 이런 굉장히 위축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구나 뭐 이런 걸 좀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약간 극복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 이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지영 씨 얘기한 것처럼 한번 리셋하고 꼭 이분이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살짝 조금 드네요. 그렇네요. 근데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맥락 바꾸기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좀 벗어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런 비슷한 트라우마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그 맥락을 다른 뭐 취미 발레라든가 뭐 예를 들어 등산이라든가 뭐 사람으로 찾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결국 바람이 또 다른 바람이 되는 거고 의도하지 않은 복수가 되는 거고 맞아요. 자기도 자책을 하게 되는 네네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자기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를 되게 어떻게 말하면 걸림돌 같은 길 걸어가다가 요만한 돌멩이 잘못 밟아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발목 삐끗할 때가. 네.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이상한 마음이 끌릴 때가 그런 포인트에서 작용할 때가 꽤 많아. 사실. 저는 없었는데 제 주변에 많았어요. 그래요. 잘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광고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야, 정말 여기 넘치는 토론 때문에 끝곡도 못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아, 그랬나요? 아, 정말 막방 전주라는 것을 정말 심각해 하는 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의 그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죠.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짧은 사연들 쭉 만나볼까요? 네, 9502님. 동갑내기와 3개월째 알콩달콩 연애 중인 24살 여자입니다. 평소에 저는 제 몸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다이어트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얼마 전 일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보상심리 같은 게 생겨서 좀 많이 맛있게 먹었는데 남자친구가 다시 다이어트 하는 걸 보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진심이 담긴 것 같아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남자친구 말이 진심이라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다이어트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신다면 함께 하세요. 함께.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일 어떻게 말하면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것이 뭐 상대방의 어떤 외모를 변화시키는 어떤 뭐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좋은 데이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90일 아직 3개월이면은 조금 이를 수도 있는데 같이 운동을 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좋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이게 뭐 식이요법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운동 방법들을 좀 찾아가면서 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남자친구분이 그것이 진심이었다라고 하면 자기도 하자고. 같이 이제 날도 좀 따뜻해지겠다. 슬슬 본인도 작심을 하고 준비를 함께 해줄 마음가짐이 된다면 운동하기 딱 좋은 날이 이제 계속 오니까. 그러네요. 예. 함께 해보시길 하게 된다면. 네, 맞습니다. 다음 사연요. 9516님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전 남친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네요. 똥차가 같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저는 아직도 순간순간 힘든데 전 남친은 웃으며 깨먹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와요. 이런 일들 흔한 거겠죠? 마음 아픈 상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요. 헤어진 지 근데 얼마 안 돼서. 되게 이런 경우는 연애할 때 양다리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 헤어지자마자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연애하는 양다리였어 내가 봤을 때. 혹은 네. 그가 나를 누군가가 상대방을 네. 좋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지. 그죠. 그랬을 가능성이 그리고 많죠. 그 사람과의 어떤 교감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사실 뭐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똥차 같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네.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직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그래요. 2주차에 정말 네. 시즌지 나을 수도 있습니다. 2주차에 또 9526님 앞에 갑자기 엄청난 KTX급 맞아. 엄청난 이동수단. 아, 똥차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똥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 고급진 뭔가가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똥차 가고 뭐 온다고. 네, 있죠. 아, 그런 말이 있나요? 예, 그런 있어요, 말씀. 있어요. 똥차 가고 어떠한 뭐 온다고 그런 좀 장난하듯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 안 좋은 인연 있으면 좋은 인연도 있고 그런 거니까. 맞습니다. 예. 다음 사연이요. 2437님. 얼마 전에 아는 남자 동생한테 술 마시고 키스를 했어요. 그 동생이 자기는 술 취해서 이러는 거 싫다고 우리 사귀는 거냐고 물어왔는데 제가 싫다고 철벽을 쳤어요.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후회가 되는데 이미 그 동생은 연락을 잘 하지도 않고 제가 용기 내서 만나자고 했더니 야근 때문에 못 만날 것 같다고 하네요. 이미 타이밍이 어긋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두 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술 마시고 사고 친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쵸. 그리고 정신 차리고서도 사고를 한번 쳤어요 지금. 술 먹고 사고 치고 2차 사고로 왜 우리 사귀냐고 물어봤는데 싫다고 철벽을 쳤대요. 2차 사고 이게 인재입니다. 인재. 이거는 이 정도는 인재예요. 아무튼 뭐 좋아하신다면은 뭐 실수도 실수고 뭐 이렇게 철벽을 두 번째 실수까지 했는데 그대로 이 과정 그대로를 본 마음 드러내시는 게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가까워지려면 타이밍이 지금 어긋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상처를 조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나는 술 취해서 이러는 거 싫다. 우리 사귀는 것이냐. 나는 사귀냐고 물어보는 입장에선 대부분 되게 진지한 거죠. 발전 가능성을 두고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싫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연애관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하고 마음을 접어뒀으니 한 번 정도는 당연히 만남을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타이밍이 어긋난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긋난 거라고 생각이 또 들진 않아요. 어떤 과정일 수 있다. 다시 그 원래대로 맞출 수 있는 뭐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회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몇 번까지 만나보자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삼색판? 이번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2번 정도. 3번까지 가면은 아주 안 좋은. 3판 2선승제네요. 네, 2번 정도는 한 번 더. 지금 한 번의 결정이 났으니까 다음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요. 진심을 담아서. 다음 사연이요. 8066님, 썸남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거리를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남자의 직업에 비해 제가 좀 더 낫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썸남에게 그런 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의 존재가 그 사람에게 자격지심을 느끼게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글쎄. 근데 얼마나 뭐 좋은 직장인지 제가 궁금하진 않고 그렇지만 근데 이건 상대방이 약간 성향이 또 그런 쪽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자격지심을 느낄 수 있다고 봐요.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연자분이 또 그런 것 같다라고 보내주시니까 전제를 그렇게 깔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썸남분이 그런 자격지심을 좀 느끼고 있다라면 어떤 식으로 좀 대해줘야 할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계속 그냥 뭐 데이트 코스를 정하는 거, 데이트의 끝, 혹은 둘의 무언가 하나 결정해야 될 일, 남자친구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항상 너무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거 우선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저도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격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떠한 선택이라든지 얘기에 대한 어떤 존중. 뭔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향. 네네, 그런 방향들. 자격지심이 약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좋은 직장만 다니지 진짜 우리 둘 관계에서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오빠가 항상 노력을 하고 오빠가 항상 나를 끌어당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라는 걸 심어주면은 남자친구도 그래 너 그렇게 자꾸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닌다고 그렇게 자꾸 뻐기고 그러지 마.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요? 아니. 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너무 몰입이 좀 심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완전히 하네요. 감정이입하셨는데.
예, 뭐 재현 연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상상으로 있었던 연기였으니까 여러분 오해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런 꼭 남자 여자를 떠나서 자격지심 혹은 뭐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자존감에 대한 네. 마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연애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사적인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다 보니까 네. 내가 사회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되게 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 사람의 열등감. 그러니까 유독 아파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땐 연고를 발라줘야죠. 싹싹 낫게. 역시 엄청난 시적인 표현. 난 재현 연기. 재현인과 여러분 지금 서프라이즈와 그리고 시집 한 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프라이즈와 시집이 함께하는 푸른밤. 자, 노래를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노래는 이지영의 설레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 좋은 노래죠? 네. 너무 좋죠. 기가 막힌가요? 네. 알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들어놓고 못 들은 척 말 돌리지마 얼굴 빨개졌어 진짜란 말야 너는 그저 장난으로 웃고 말지만 오늘은 네 맘을 가질래 꼼짝 못하게 깜짝 놀라게 아무 말 못하게 네 맘을 내 맘에 가둘래 넌 지금 생각이 많아 그게 문제야 오늘 대답 못하면 집에 못가 살짝 보인 너의 미소 나만 본 거야 알겠어 네 맘을 가질래 꼼짝 못하게 깜짝 놀라게 아무 말 못하게 네 맘을 내 맘에 가둘래 밤은 깊어가고 별들이 빛나고 달이 예쁘고 너는 더 예쁘고 근데 대답 안 할 거니 집에 안 갈 거니 이제 널 위해 내가 할 게 있는데 꼼짝 못하게 늘 품에 안고서 아무도 모르게 너의 귓가에 노래 들려줄게 우리 설레는 노래 너만 들리게 네 맘을 내 맘에 가둘래 영원히 설레는 이 노래 네, 이지영의 설레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백영욱 작가님 그리고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는 더 러브 연애교실 진행 중입니다. 코너 속 코너죠. 편지 읽어주는 여자.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성분이 보내주신 편지네요. 백 작가님께서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에게 3월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때문에 그저 출근길과 퇴근길이 힘든 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3월이 요즘 제겐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아래층엔 당신이 일하는 은행이 있어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화장도 안 한 채로 출근하곤 했는데 요즘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매일 옷장 앞에서 입을 옷을 고르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름 예쁘게 꾸민 모습으로 은행 갈 일을 만들죠. 그런데 며칠 전 너무 아파서 그날은 화장도 못하고 출근을 했어요. 쾌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데 혹시나 엘리베이터에서 당신을 만날까봐 그날은 계단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점심시간에 당신을 카페에서 마주쳐버렸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재빨리 인사하고 도망쳤지만 사무실로 돌아와 일하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리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초능력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파서 조금 일찍 퇴근하는 길에 당신이 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왜 이럴까 싶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는데 당신이 제 이름을 부르며 붙잡았죠. 그리고 건네준 쌍화탕 2병. 그날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했어요. 이걸 왜 주냐고, 다른 기대를 해도 괜찮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차마 마시지 못하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지금도 전 혼자서 끝없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웃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제 이름을 불러주고 마주치면 먼저 인사해주는 당신이 정말 고마워요. 당신 마음은 어떤지 궁금해요. 우리 같이 벚꽃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네,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분에게 보내는 S님의 편지였습니다. 아유, 꿀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좋을 때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유, 예, 그래요. 네, 좋겠네요. 쌍화탕 2병. 왜 2병이었죠? 한 병은 내 거. 지금 먹고 내일도 먹어라. 그런 지금 퇴근하고 들어가서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먹어라.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카레를 말씀하셨으면 카레 얘기 기억나세요? 네. 카레라는 음식이 이제 딱 하루 지나면 더 맛있다. 어제의 카레. 소울 푸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것처럼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라. 그러면서 날 생각해라. 쌍화탕 2병. 오늘 들어가서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내 생각 또 해라. 아니 종현 씨의 해석을 듣고 나니까 이분 왜 이렇게 로맨틱하죠? 그러니까. 왠지 내가 더 좋아지는데 이분이. 그러게 말입니다. 쌍화탕 2병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전 그 쌍화탕 2병에서 뭔가 음악을 들으면은 네. 보통 사람들 귀에 잘 들어오는 뭐 후렴의 어떤 포인트들이나 네네네. 와, 난 이 노래, 이 멜로디, 이 가사 너무 와, 이거 들으면 난 정말 눈물 왈칵 나오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전 이 사연에서 쌍화탕 2병이 귀에 킬링 딱 포인트 들어왔어요. 예. 킬링 파트. 예. 이 사연에 쌍화탕 2병. 예. 킬링 파트였군요. 뭔지 모르게 저도 그러면서 그 백 작가님 사연을 끝까지 읽으시면서 지금 내가 저기서 왜 찡했지?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쌍화탕 2병 이걸로도 이제 마음이 표현이 된 거잖아요. 사실 이 물질적인 표현을 떠나서 저는 이제 일찍 퇴근하는 길에 당신이 또 서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기다려줬다라는 거잖아요. 우연찮게 마주쳐서 가는 길에 약국에서 쌍화탕이라도 좀
챙겨가세요. 사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미리 사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왜 어디가 아픈가 이런 걸 생각했던 어떤 시간들이 압축된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고민과 고민 끝에 그쵸. 그리고 먼저 발길을 떼서 먼저 움직여서 약국에서 쌍화탕 2병 산다. 이런 건 정말 엄청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먼저 위해서. 움직여서 좀 친한 친구, 뭐 회사 네. 동료 말고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남자한테. 네. 두 분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간도 빼줄 수 있어요. 간이야 뭐 필요하다면 뭐 혈액형부터 봐야겠지만요. 제가 AB형이라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A병. 그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분이 알만한 소설가 분이신데 연애소설 너무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름을 얘기해도 될까? 어쨌든 아니에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어쨌든 막 갑자기 얘기하고 싶었어. 되게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저런 소설을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뭐였는데 우산을 같이 썼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키가 좀 크세요. 근데 제가 우산을 너무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우산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해요. 빨리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늘 우산을 놔두고 다녀가지고 계속 우산을 사야 되니까 나는 우산을 너무 잘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안 되라는 이상한 강박증이 생긴 네네네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선배 우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네. 무슨 굉장히 안 로맨틱한 장소에 있었어요. 곱창집에 있었는데 로맨틱해요. 로맨틱해요. 어쨌든 양대창 집에서 맞은편에 앉아 계신데 우산을 안 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선배 우산 그랬더니 잠깐만요 이러더니 손으로 그 빗물을 계속 닦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우산을 말려서 주려고 자기 그 옷깃으로 그 우산에 묻었던 물을 다 닦아가지고 쳐내는군요. 그래서 접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반했어요, 진짜로. 그냥 무슨 뭐 특별한 감정을 가졌다거나 이렇다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미혼이었고 뭔가 이렇게 누가 없었거나 그랬으면 되게 마음이 찡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렇게 손으로 계속 물을 닦아내고 닦고 뭐 뭔가 이랬던 이제 거.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의 어떤 따뜻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다 젖은 거예요. 왼쪽 어깨가. 네네네. 우산 하도 많이 기울여줘서 제 쪽으로. 그러니까 그 젖은 어깨랑 젖은 우산을 말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 쌍화탕 2병이 사실은 그냥 단순한 쌍화탕 2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의 마음과 씀씀이와 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호의와 실제로 조현 씨가 말한 대로 내일도 드세요라는 마음까지.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1+1. 그건 아니다. 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뭐 가능성 제시하는 겁니다. 1+1들 로맨틱해요. 맞아요. 1+1. 하나를 내가 먹지 않고 2개 다 줬다. 콩도 쪽에서 먹으라고 하는데 2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플러스 받은 1까지 나에게 그건 낭만이랑 상관없어. 너무 이거 거의 그 정도 아닌가요? 금시계와 머리카락을 잘라서 서로에게 금시계를 팔아서 금시계를 팔아서 상대방에게 머리핀을 주고 나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상대방에게 금시계를 주고 거의 그 정도의 로맨틱인데요. 1+1 이 각박한 사회에서 나에게 그런 보너스 상품까지 줄 수 있는 대단합니다.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이서 벚꽃 보러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보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하나 더 통장 하나 더 만드세요. 하셔갖고 그 입금하실 때 입금하러 가셨을 때 입금 이름으로 물어보세요. 입금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은 나를 좋아하나요? 별의별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벚꽃 잘 보러 가세요. 노래 들으면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요? 오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셋 다 많이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떤 날은 제가 되게 많이 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백 작가님이 되게 많이 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게스트 2명 모셔놓고 종현 씨 혼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날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 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셋 다 이야기 양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참 균형이 잘 맞다. 좋습니다. 좋은 평이었습니다. 자, 상권 분립이 잘 됐다. 상권 분립이 정말 완벽했다. 맞습니다. 좋은 민주주의 정치였다. 이번 방송. 백 작가님은? 많이 웃은 것 같아요 오늘. 뭐
다 좋네요. 웃을 수 있는 사랑 얘기가 제일 행복하죠. 네, 네. 즐겁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딘과 백예린의 넘어와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야심한 밤 그런 걱정을 왜 해? 물어볼 뿐이야. 오호호 anyway. TV 드라마로 끝내기엔 저 달이 너무 밝아서. So I just wanna talk about you and me. 밤하늘 위우 잠긴 목소리로 차가워진 폰을 밤새 달고 all night. 빛나는 아래도 훌쩍 지나 있는 시간 속에 올라타 있어. Am I crazy? Yeah, maybe. 뭘까 어딜까 너 기쁘진 않은데 자꾸만 눈이 가 나 못 살게 꾸는 게. 밖은 어두워져 don't you want my love. 소리만 더 커져. 거기 멈춰. No why 그쯤에서 하고 no why oh baby 이 밤을 건너 no why. Oh baby 달처럼 맘도 기우네 할 말은 떨어지고 그 사이를 비집고 장작의 틈을 채우네 밤새
넌 왜 해보기도 전에 그만두는 건데? 지금 휴학하면 너 다시는 이거 못한다. 2년 넘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 왜 그렇게 의지가 없니?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다른 길을 선택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들은 말은 겁쟁이, 쫄보였다. 날카로운 말들로 나를 깎아내린 사람들 중에는 나를 홀로 키워오신 아버지도 계셨다. 간호학과 3학년. 교내 실습을 끝내고 이제 병원 실습을 나가야 하는 지금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간호학과는 처음부터 나와 맞지 않았고 원래부터 가고 싶었던 사회복지학과를 가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편입을 준비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았다. 비전이 없다는 한마디로. 비전을 왜 타인이 만드는 걸까? 응원해주는 사람은 없고 비판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 모두들 나를 다그치기만 한다.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고, 간호학과에 오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준비도 안 하고 왔냐고. 나의 겁을 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지 모르겠다. 내 두 손에 누군가의 생명이 오가는 과정이 무서운 게 의지만 갖는다고 해결되는 문제인 걸까? 원래 가고 싶었던 내 길을 다시 가고 싶은 것뿐인데 2년의 시간을 되돌리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꿈도 연애도 일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꿈을, 사랑을, 일을 무시하는 건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밖에 털어낼 수 없는 지금 정말 겁쟁이가 되어버릴까봐 겁이 난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나는 정말 겁쟁이인 걸까? 나비야 뒤터운 네 과거의 슬픔을 뚫고 가볍게 아주 가볍게
8호의 끝. 오늘은 김유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2호에 들으신 곡은 3호선 버터플라이의 꿈꾸는 나비였습니다. 네, 그래요. 노래 나가는 중에 제가 비전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죠. 비전이라는 단어. 장래, 좀 안정도? 그런 것들을 내다보고서 얘기할 때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발전할 것 같다. 이 시장 자체가 그런 비전이 있다라고도 많이들 표현을 하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이상, 전망 등으로 순화를 또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상과 전망, 이런 것들. 그래요. 나의 비전을 남이 결정하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인생, 나의 경험들, 나의 어떤 배움들을 좀 대입할 수 없는 상대방이니까. 하지만 물론 또 옆에서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자분 지금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를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와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래저래 좀 속이 상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요. 그게 직업이 무엇이 되었든 꼭 간호학과셔서 하고 싶은 일이 사회복지 쪽이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의 비전은 내가 결정하는 게 가장 후회가 적을 것 같아요. 어느 선택을 하든 사람은 결국엔 후회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서 갈림길에 섰을 때,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길로 갔을 때 어떤 선택에 대한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궁금함과,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어땠을까라는 어떤 물음표 같은 것들을 다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후회로 표현될 때도 있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아쉬움으로 가슴에 남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나로서 나를 조금 더 돌보면서 살아가는 건 후회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 선택에 있어서 좀 최대한 나중에 돌아봤을 때, 혹은 당장 지금이라도 돌아봤을 때 나의 선택에 후회를 조금 덜하는 쪽으로 항상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부딪힘이 있으시더라도 지금의 통증과 나중의 통증을 상상해 보시면서, 물론 상상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느 쪽이 되었든 사연자분이 좀 덜 아프셨으면 좋겠네요. 네. 원래 항상 선택에는 통증이 따르는 것 같아요. 어떠한 선택이든 모두가 좋은 선택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겠죠. 하지만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선택에 따른 보상과 어떤 피해와 등등등 이런 것들 당장은 쉽게 가늠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유진님에게 마스크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8527님, 매년 3, 4월에 학교 체육 시간에 체력 측정을 해요. 그래서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할 겸 아까 친구랑 공원에 가서 잠깐 뛰면서 운동을 했는데 힘드네요. 역시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하는 건가 봐요. 그래도 남은 시간 노력해서 체력 측정 잘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체력 측정, 체력장이라고 저는 불렀었는데 지금은 체력 측정이라고 부르나요? 세대 차이. 저는 항상 되게 좋은 등급이 나왔었어요. 턱걸이나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나 멀리뛰기나 제자리 멀리뛰기, 그리고 100m 달리기, 오래 달리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다 그래도 꽤 좋은 성적. 오래 달리기만 좀 못했었죠. 제가 좀 지구력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항상 좀 단기간으로 탁 하는 건 잘하는데 집중해서 좀 비교적 시간이 걸리는 모든 것들을 잘 못해요. 시간이 좀 걸리는 모든 것을 못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장기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도 쉽게 잘 이어가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
속도를 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걸 좋아합니다. 김설애님, 쫑디의 목소리가 가벼운 것도 아닌데 어쩐지 읽혀지는 사연마다 원래 나이보다 어리게 읽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다정해서 그런 걸까요? 문득 고등학교 시절 책을 읽어주던 남자 사람 친구가 생각이 나요. 편하고 따뜻하고 무엇이든 받아들여지게 되는 목소리였는데 쫑디랑 참 비슷하네요. 이건 다른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시겠죠? 그래도 오늘도 전 고등학교 시절을 추억하며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엄청난 칭찬. 예. 다정하게 들리고 그리고 또 본인의 추억 속의 어떤 인물이 떠오르는 그런 향수에 젖게 만드는 목소리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제가 그렇게 막 발음도 좋지 않은 편이고 목소리나 뭐 이런 것들도 막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가 또 따로 있어요. 말씀하실 때 좋은 목소리들, 뭐 되게 발음이라든지 발성적인 부분에서 말할 때 되게 좋으신 분들이 또 있는데 그런 분들과 저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제 목소리를 응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목소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3261님, 지금 회사에서 취직했다고 푸른밤에 소식을 알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도 어느새 입사한 지 2년이 넘었고 푸른밤도 3년이 넘었군요. 저는 삶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곧 런던으로 떠납니다. 쫑디도 어떤 삶을 살든 후회 없는 삶을 찾아가길 바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런던. 어떤 일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길 바라겠고요. 가셔서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국에서의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사건들로 잘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위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혼자 가시는 거려나 어쨌든 타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선택이셨을 텐데 그만큼 또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강민지님, 제가 처음 선임이 됐어요. 후임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론 후배가 제 위에 올라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후배에게 모질게 얘기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선임, 선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렵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본인의 좋은 선배, 좋은 선임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혹은 나빴던 선배, 선임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사람이 했었던 행동 중에 나에게 좀 해를 끼쳤던 행동들은 좀 배제를 하면서 해를 끼쳤던 어떤 얘기라든지 태도들은 조금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지 씨가 뭐 어느 정도 일하셨고 어느 계통에서 일하시는지는 잘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나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대부분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게 느꼈던 선배 혹은 내가 나쁘게 느꼈던 선배의 모습들을 잘 나와 투영시켜 보시면서 후배를 대하면 본인도 좀 더 성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 들을까요?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존 레전드가 함께한 뷰티 앤 더 비스트 그리고 핑크와 네이트 루스가 함께한 Just Give Me a Reason 두 곡 듣겠습니다. Till as old as time, true as it can be, barely even friends, that somebody bends unexpectedly. Just a little change, small to say the least, both a little scared, neither one prepared. Beauty and the Beast. Yeah.
never just the same. Ever a surprise, ever as before, and ever just as sure as the sun will rise. Oh, ever just the same, and never a surprise, yeah, ever as before, and ever just as sure as the sun will rise. Tale as old as time, tune as old as song, bittersweet and strange, finding you can change, learning you were wrong. Certain as the sun, certain as the sun, rising in the east. Tale as old as time, song as old as rhyme, beauty and the beast. Tale as old as time, song as old as rhyme, beauty and the beast. Beauty and the beast. Right from the start, you were a thief, you stole my heart, and I, your willing victim. I let you see the parts of me that weren't all that pretty, and with every touch, you fixed them. Now you've been talking in your sleep, oh, things you never say to me. Oh, tell me that you've had enough of our love, our love. Just give me a reason, just a little bit's enough. Just a second, we're not broken, just bends, and we can learn to love again. It's in the stars, it's been written in the scars on our hearts.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윤상의 사랑이란입니다. 윤상 씨가 2000년에 발표한 3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듯 부르는 노래죠. 윤상 씨의 다른 노래들처럼 이 곡 역시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괜찮아, 결국은 이별까지도 사랑인걸. 짧았던 나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지만 손끝에 새겨진 너의 모습 나는 결코 잊지 않을 테니. 사랑을 하면 모든 노래의 가사가 내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말이 있죠. 요즘 하루하루가 그런 기분입니다. 잊지 못할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가네요. 윤상의 사랑이란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내가 보이긴 할까 너 있는 거기서 달콤한 유혹이 너의 눈을 가려버린 지금 언젠가 내게 말했지 진실한 사랑은 정해진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의 삶에 정답이란 없는 것 오랫동안 꿈꿔온 사랑이 다를 수도 있겠지 들어봐 나의 사랑은 함께 숨쉬는 자유 애써 지켜야 하는 거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지 너도 울게 될 줄을 알고 있었다면 난 너를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았을 텐데 스스로 만든 약속을 어긴 건 너이지만 괜찮아 결국은 이별까지도 사랑인걸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의 삶에 정답이란 없는 것 오랫동안 꿈꿔온 사랑은 다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끝나지만 손끝에 새겨진 너